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선기입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휴전 조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20분 판문점에서 한국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유엔 수석 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 측 대표 남일이 15분 만에 18통의 휴전 회담의 합의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공산 측 최고 대표 김일성과 팽덕회와 유엔군 측 최고 대표 클라크 대장이 서명함으로 휴전은 완전히 성립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국 대표 백선엽이든지 또는 이중갑이든지 김종갑이든지 누군가 가서 한국군 대표로 서명을 하고 후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군 대표도 서명 않고 후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 안 했다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 책임이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휴전에 대해서 의논하려면은 남측하고 대표하고 의논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의논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휴전 회담할 때 왜 서명하고 참여도 않고 그랬느냐고. 그래서 남쪽을 무시하고 남한은 북한의 한 연방, 한 지역이라고 남반부라고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하고는 휴전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의논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 많지만은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미국하고 의논해서 한국군 대표도 서명을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서명을 해달라. 그러면 휴전 반대를 안고 휴전에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해가지고 우리는 싹 빠지고 미군을 하니까 지금도 전부 다 미국하고만 휴전 회담을 하려고 하는 북한 측이에요. 우리는 남반부, 북한의 한 지역 남반부를 생각하는 거죠. 참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동해서서까지 240km의 천전선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전쟁 발발 3년 1개월 2일 만의 일입니다. 한국군 대표 최덕신 장군은 현장에서 참석하여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해야 했고 휴전협정 조인식 취재를 허락한 종군 기자 105명 중 일본 기자 10명이었는데 한국 기자는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은 겁니다. 한국군 1945년 해방도 미군에 의해서 이민군 남친 조지도 미군에 의해서 휴전도 미군에 의해서 진행되는 참으로 한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포로 교환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국군 7,800여 명, 미군 4,700여 명, 인민군 6만여 명, 중공군 5,600명은 순조롭게 교환이 이루어져 미 24사단 찐 장군과 7년대 2대장 김종수 중령과 25년대 1대대장 이믹승 소령 등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걸어오자 온 국민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덕천에서 포로가 된 8사단 10년대장 고고는 대령 외 510여 명의 국군 포로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도 이렇게 2010년도 지금까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가 7만 6천 명의 이제 국군 포로가 잡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소련으로 벌목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러다가 죽고 그리고 인민군으로 이렇게 전향해서 입대하고 그래서 그래 가서 또 많이 죽고 탄광으로 가서 많이 죽고 그리고 이렇게 국군 포로라고 해서 반드시 사는 사람도 북한에서 참 너무 천대받고 살고 그 탈북자 중에서 국군 포로가 3명 있는데 3명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런데 이제 고근의 연대장이 포로 총 책임자로 있었었는데 510명이 살았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단이나 또 이렇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협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돈을 얼마나 주든지 무슨 조건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한 번도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이 포로 문제 가지고 협상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 사람들 참 덕천전투에서 탱크가 없어갖고 구멍이 뚫려갖고 이렇게 잘 싸웠던 8사단 10년대장 고군을 데려 이런 사람들이 30년이 넘게 북한에서 그 고통받고 참고 견뎠는데 이렇게 교환을 않고 여지까지 북한이 있다고 한 것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압록강에 수통에 물 떠온 사람이 이제 저 6사단 7년대 1대 대장 이제 이대용 장군인데 이대용 그때 당시는 대위적 장군이 이렇게 현대건설이 월남전에서 건설했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대용 장군을 공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로 보냈는데 월남이 패망하면서 다 떠날 때 이대용 장군이 마지막까지 다 한국군으로 한국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다가 딱 이렇게 빼뚜공한테 이제 월남 이렇게 포로가 됐죠.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어 버렸어요. 이대용 장군이. 그런데 이대용 장군이 북한에 있다 소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교습해가지고 이대용 장군은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그 고통을 다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대용 장군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대용 장군은 이제 데리고 오고 어째서 고군은 대령 같은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서 북한에서 죽게 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럼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 다해서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키겠어요. 고군은 연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일 물을 내려놓고 남편 오기를 30년 40년을 기다리다가 요즘에는 별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고군은 연대장 외에 510명이 돌아가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이렇게 6.25 때 이렇게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키고 싸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국군 포로 3만 명 중 일부는 이민군에 편입시키고 일부는 북한과 소련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김일성, 박헌영, 김책, 김무정은 한국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며 그들로 인하여 한반도가 초타되었으며 1000만 이산 가족을 낳아 한민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한을 남겼습니다. 본국 소환을 거부하는 2만 3천여 명의 반공 포로가 따로 수용되어 있는데 양측에서는 이들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중립국 인도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이들 포로들을 관리하면서 90일 동안 설득하기로 양측은 합의를 봤습니다. 반공 포로들은 인도 군인들을 죽여 껍질을 벗겨 철조망에 늘어놓고 우리는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국군은 53년 9월 1일부터 영관급 장교 6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53년 9월 24일부터 인도군은 양측의 설득 요원을 안내하여 양측에서 포로들을 설득에 나섰습니다. 54년 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설득에 들어간 지 120일 만에 반공포로 2만여 명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을 지나 대한민국의 만세를 부르며 남으로 내려와 자유를 찾았습니다. 침공포로들은 2,560여 명은 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중에서 중공을 가기를 거부하는 자는 대만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공산 측 포로 중에 북한도 남한도 거부한 주영복의 70여 명은 인도를 보내줬고 이들은 3년 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으로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주영복은 이분군 공병부장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것을 저술하여 6.25 한국전쟁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 주영복을 쓴 책은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될 건데 이 책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로써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38선으로 분단되었고 한반도가 초타되고 국제전쟁터가 되어 600만 명이 죽고
죽고 죽였던 전쟁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은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